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군이 진입을 했고 당분간 이제 여러 가지 전투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터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올려놓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하마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터널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영상인데요. 실제로 이동하는 그 공간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좀 규모가 약간 이제 빠듯한 이제 그러한 사이즈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작전 회의를 위한 널찍한 공간,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하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종프로님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군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가자 지역, 북부 지역으로 현재 진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병력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가자지구 이제 북쪽에 보면 가자지구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요. 가자시티라고 하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현재 그 이스라엘 지상군은 포위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하마스 세력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접경 지역 북쪽, 즉 가자지구 입장에서 보면 북쪽 지역에서 현재 탱크를 비롯한 기갑 차량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에서도 검문소 지역에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진으로 봐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자지구 전체라기보다는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가자시티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자 지역에 이제 침투한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진입을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점점 병력도 늘리고 그 다음에 주둔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이제 차근차근 지상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빠른 그런 투입보다는 최소한 몇 달은 아마 기간을 잡고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자지구 지역 특성상 보면 서쪽은 이제 지중해로 이제 막혀 있고, 그다음에 동쪽은 그 이스라엘과 어차피 장벽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에서 자르고 들어가면 가자시티는 이제 포위되기 딱 좋은, 어떻게 보면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섬과 같은 지역에서 방어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가자지구, 그다음에 이 가자시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두려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보면 시가전이죠. 시가전 같은 경우는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이런 데서 많이 봤지만, 공격과 방어 입장에서 봤을 때 전력차를 제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게 시가전이죠. 아무리 중장비, 그 다음에 좋은 장비, 무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하가 뒤섞여가지고 근거리 정말 한 10m 이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경우의 시가전은 실제로 각 보병들이 알아서 전투를 치르는, 어떻게 보면은 참 치열한 이제 그러한 전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격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시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하마스가 각종 건물,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터널, 이런 쪽에서 튀어나와서 뒤에서 역습을 하는 상황들을 이제 우려를 해가지고 아마 구역을 상당히 촘촘하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상당히 촘촘하게 나눠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수색하고 점령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폭파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씩 쪼개가지고 정말 건물 한 줄 한 줄씩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색을 하고, 옛날 1982년인가요? 그때 레바논 내전 시기에 자주포를 동원해가지고 건물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이제 전진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전술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당시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그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인 각종 장비들이 훨씬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제일 두려운 거는 하마스로 인한 이런 전투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이제 인명 피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구가 이제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보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헤즈볼라나 이러한 전투 과정에서도 봤을 때 이스라엘 군이 기습을 당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제 발생하면 그때서부터 바로 그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막 급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몇 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스라엘군을 끌어들여서 한 방에 이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이제 그러한 작전을 준비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스라엘군은 거기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보면 지금 확실히 이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가자시티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군의 공습 이 이제 집중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남쪽 이스라엘군이 이제 안전지대로 설정한 그래서 민간인들은 남쪽으로 대피하라라고 간 쪽은 별로 신규 이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자 전체를 뭐 점령하겠다라는 무리한 목표보다는 가자 시티라고 대표되는 요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마스의 근거를 파괴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10월 7일 그리고 오늘 방송이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달, 3주 정도 지났죠.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하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군의 그 놀라운 정보력, 첩보력 이런 거를 따돌리고 공격을 했는가라는 것들인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새로운 사실들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 다 상당히 방심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하마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첩보와 관련돼 있는 정보 활동들을 수행을 쭉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전부터는 하마스가 온건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마스와 관련된 사항들은 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위임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이 하마스 즉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전기 이런 걸 통한 이제 무선 통신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는 유선에 관한 이제 통신 감청을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태에서 뭐 통신 감청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상당히 이제 온건한 태도를 보였고요. 언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자지구 앞바다에도 천연가스가 이제 매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캐내면 저쪽 서한 지구에 있는 PA 파타 쪽하고 하마스가 이익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걸 이제 막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 이집트까지 이제 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자지구 앞바다에 있는 해상 가스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뭐 공식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침묵은 동의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하마스는 이 가자지구라는 곳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뭐 6월달 뭐 이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하마스는 철저하게 기밀이 보장되어 있는 광 케이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잘 막고 있다가 이제 10월달에 이제 큰 이제 기습 공격을 해치웠던 것이었죠.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제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당분간 이제 여러 가지 전투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이제 성과를 거두느냐, 즉 하마스를 이제 몰아내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하마스가 그동안 기반으로 삼아왔던 물적 토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군이 이제 큰 피해를 입느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터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자지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면 항상 터널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 가자지구와 관련돼서 제가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꽁꽁 봉쇄를 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터널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터널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제 완전히 포위하는 장벽을 건설하니까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는 외부와의 연결이 이제 다 차단된 거죠. 소수의 검문소를 통해서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터널 건설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시차가 좀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화면에 지금 보시는 거는 2012년에 드러난
터널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제 연결된 터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냥 땅을 막 거칠게 파서 사람이 겨우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지나갈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훨씬 열악한 터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어서 지나오는 그래서 안에서 필요한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이제 반입하는 이제 이러한 터널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터널은 이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자체 주장에 따르면 2021년에 이제 한번 이 터널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 실제로 이제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프로파간다로 봐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총 연장이 한 5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km 정도면 뭐 뉴욕 지하철 길이보다 이제 더 긴 이제 뭐 그러한 사이즈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터널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아주 원시적인 초보적인 거에서 점점 이제 발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에 나온 건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제는 뭔가 정식으로 아주 동그란 그 굴착구를 파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한 10m에서 20m 정도 내려가면 2014년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밝혀낸 터널 보면 단면을 보시면 어떤가요? 제대로 된 뭔가 콘크리트로 확실하게 터널처럼 이제 보이는 지지대, 그 다음에 옆쪽에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까지 이제 같이 설치를 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2014년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서서 완전 무장한 병력 한 사람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터널들을 굴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2016년에 이제 나와 있던 사진인데 조금 더 터널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바닥면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다듬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편에는 이제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부의 조명도 이제 다 갖춰진 이제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터널들은 사실 뭐 하마스 빼고 나면 어디에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밝히기가 어려운데 현재 추정돼 있는 자료들은 뭐 BBC 보도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규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자 시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을 자르고 들어가서 이 지역에 대해서 청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터널과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이제 어려운 싸움을 전개할 일이 이제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터널에서 단순하게 사람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무기를 카삼 로켓 같은 것을 무기하는 저장고로도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제 이 지역은 다 청소했어.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 밑에 터널에서 튀어나와서 이스라엘군을 저격한다든지 아니면 기습 포위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군은 이제 지난 2014년에 가자 지구에 한번 진입을 해서 하마스와 이제 전투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2개의 이제 터널을 발견을 해서 이제 폭발을 이제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이니까 지금 이제 벌써 9년이 이제 지났죠. 근데 하마스가 이제 터널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공군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입구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들을 이제 폭격을 하면서 일부는 아마 파손을 시켰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군이 파괴하는 속도에 비해서 그동안에 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마스가 건설한 터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하마스가 만든 지하 터널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튜브 영상들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올려놓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터널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영상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동하는 그 공간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좀 규모가 약간 이제 빠듯한 이제 그러한 사이즈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이동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전 회의를 위한 널찍한 공간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로처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할 경우에는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덫에 걸리기 딱 좋은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마스는 이러한 터널을 통해서 무장 병력들을 빠르게 이동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군의 어떤 작전을 방해하고 기습을 하는 그러한 유리한 이제 고지를 점령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안쪽 지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꽤 넓은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 이런 지역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계속 폭격이 이어지더라도 이 속에서 장기간 거처하면서 기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상으로 순식간에 나와서 기습을 하는 이제 이러한 연습들을 그동안 쭉 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지난 이제 10월 7일 기습 때도 활용이 돼서 땅속에서 이제 수백 단위의 하마스 전사들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가자 지구에 이제 이 많은 이제 터널들이 존재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널과 관련돼서 이스라엘군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사항들 중에 하나는 중장비, 사실 우리가 터널을 판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장비와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자지구, 손바닥만한 지역에서 어떻게 그걸 다 파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이 동영상 초반에 보신 것처럼 토질이 굴착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냥 삽으로 파면 쭉쭉 뜰 수 있는 그러한 퇴적층이기 때문에 굴착 자체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이제 뭐 삽으로 아니면 심지어 손으로 파서라도 일단은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기 쉬우면 무너지기도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터널 굴착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임시 방편으로 나무 판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다가 점점 이제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아까 보면은 다 아치형 이제 공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터널을 팔 때 여러분들이 지하 터널 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시면 대부분 다 반원형 이제 뭐 그 공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압력을 받기 제일 좋은 게 그런 이제 원형 구조를 절반으로 자른 또는 타원형 이제 이런 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 쪽이 그냥 흙이나 나무가 아니고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대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 학교나 뭐 모스크, 병원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이제 각 그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현물로 이제 원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당국의 검사를 받아서 이제 안으로 이제 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비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건물 뭐 이런 거를 짓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터널을 짓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터널을 하나 파는데 사실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발견을 해서 한번 추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하 20m 정도 위치에 있는 총 길이 한 2.4km 정도 되는 터널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군이 환산을 해보니까 한 800톤 정도 되는 콘크리트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km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한 500km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지금 땅 속에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몰랐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알면서도 당했다. 또는 몰래 하마스가 빼돌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유엔 뭐 이런 기관들은 이제 하마스가 그 인도적인 목적으로 제공돼 있던 여러 구호품 이런 물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을 막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이제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확실하게 보안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는데 뭐 사람들이 빼돌리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도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빼돌려서 집집마다 만들어진 조그마한 작업 공간에서 미리 콘크리트를 이제 프리캐스트 형태로 이제 만든 다음에 투입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년 전이죠. 이스라엘 신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터널을 만들려고 지금 콘크리트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니냐. 제대로 일 좀 해라.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이제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마스와 굳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일을 이제 크게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고 이제 넘어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터널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중세 시대 때부터 많이 이제 활용이 됐던 어떻게 보면 약자의 제일 좋은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러한 이제 터널들은 과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들이 팠던 이제 그런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간에 있던 탈레반 반군들이 팠던 터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지 구역 밑에서 이제 굴착이 돼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일 큰 차이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입구가 어딘지만 알면 그냥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를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병원, 뭐 모스크, 학교, 각종 난민 캠프 뭐 이런 쪽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도적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섣불리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을 골라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런 말이 맞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터널들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터널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뻗어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뭐 가자 지구 내 정보망들이 있겠죠. 뭐 휴민트라고 하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아마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있는 지하에 있는 터널들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측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군사 뭐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SAR이라고 그러죠. SAR이라고 부르는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거기다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지상에다 쏘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레이더 영상으로 지상을 이제 모습을 파악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SAR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구름이 껴 있거나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유리하죠. 해상도는 조금 낮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합성 개구 위성의 이제 레이더 성능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주 미묘한 지상의 높낮이 차이들을 이제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지상 싱크홀 요즘에도 뭐 여의도에서도 얼마 전에 싱크홀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싱크홀의 조짐을 탐사하는데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치 단위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위성에서 봐서 이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싱크홀 경보를 낸다든지 아니면 바닥이 낮아진다라는 것들은 지하 수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하를 시추해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 지역의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통해서 아마 이제 터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이라는 것들은 이제 연령상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에 쓰이는 재료하고 주변의 토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열을 받았다가 식는 과정에서 이 나타나는 이 영상이 이제 다른 거죠.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러한 이제 테크닉 또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는 건 어렵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정말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건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부터 이런 터널과 관련돼 있는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 병력들을 이제 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무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족제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땅 속에 들어가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적을 소탕하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아무나 이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군 내부적으로 이런저러한 양성 과정을 거쳐 보니까 일단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들과 섞이는 걸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무르 대원으로서는 적격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양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는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공군들이 지하 한 20m, 30m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침투 관통탄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폭격을 퍼붓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이제 피해가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육군 같은 경우는 뭐 스폰지 폭탄이라는 것들도 최근에 이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펀지 폭탄이라는 게 이제 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입구 지역에다 이걸 부어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이 딱딱하게 이제 부풀어 나면서 이제 그 스펀지처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인 거죠. 그러면 입구를 봉쇄하면 결국 뭐 그쪽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하마스 대원들이 있던 없던 여기로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즉 최소한의 작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일 전통적인 방법들 연막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연기가 나오는 곳을 확인을 하고 그곳을 폭격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참 어려운 전투가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와 관련돼서 이 가자 지구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긴장 수위가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나 헤즈볼라,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 31일부터 갑자기 텔아비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대해서 로켓 공격의 밀도가 높아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언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응전은 하는데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순간순간 놓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뭐 SNS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예멘 지역에서 예멘 반군들이 이제 이란제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쪽을 이제 공격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이제 멀어 보이는데도 뭐 과거에 예멘이 사우디를 이제 공격했던 것처럼 장거리 공격에 대해서 뭐 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 드론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공격을 해볼 만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멘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요르단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거죠. 이곳이 이제 자국 내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암만이라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요르단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것을 격추할 수 있는 방공 포대, 뭐 패트리어트 포대를 요르단에 배치해달라라고 이제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자잘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제 제일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제 헤즈볼라죠.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산발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 침투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로켓으로 이제 공격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11월 3일 날 이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이제 하산 나르날라가 이제 연설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산 나르날라 이제 이 헤즈볼라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아직까지 헤즈볼라 차원에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11월 3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어떤 입장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커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뭔가 정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란이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락시라고 하는 이제 대리인들을 이제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이 이란이 통합적인 작전을 이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전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제 이란의 이제 쿠두스 이제 혁명수비대 특수부대죠. 이 쿠두스 부대의 이제 사령관 에스마일 가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이루트 레바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이제 체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10월 8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이쪽 그 베이루트에 도착을 해서 여러 세력들과 접촉을 한 다음에 16일 날 이란으로 복귀했다가 20일 날 다시 이 베이루트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체류를 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들어가서 다시 어떤 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작전 방향을 이제 구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에스마일 가니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도 9월 초죠. 9월 2일 날 이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이슬람 지하드 이런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회합을 가진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다들 통일된 노선 하에서 통일된 작전 계획 하에서 움직이자.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 공격이 이란이 조직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지시에 의해서 간 건지 아니면 이란도 하마스나 이 가자지구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고 9월 달에 한번 다독여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이 이 헤즈볼라나 이런 대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그리고 시리아를 동원해서 이제 동북부 지역을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란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자지구에 쏠리게 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지금 레바논 남부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침공을 해서 동시 전쟁, 즉 양면 전쟁을 전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이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가자 지구에 잡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이란 쪽 이제 판단인 거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보면 뭐 몇만 단위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동원한 병력이 한 40만 정도 되니까 이거는 양면 전쟁을 치르고도 충분할 병력이다. 즉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 삼아서 이란이 그동안 애써 키워놨던 헤즈볼라나 이런 프락시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지중해 2개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통 서방 언론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배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이란은 이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양면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을 동원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해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최대한 적대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측의 오해가 쌓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하마스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매우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같은 경우 보면 잘 이걸 조율을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쳐버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이제 틀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정확한 이야기는 이제 알 수가 이제 없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 사태는 왠지 조금 잘 계획된 그런 사태라기보다는 뭔가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상 밖의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상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군이 전개하고자 하는 작전의 계획,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가자지구 내에 있는 터널들,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어떤 상황들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 뭐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와 비교해 보면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국제 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등등이 정말 손을 잡고 같이 공동 전선에 나설지 아니면 말로만 지원을 하고 넘어갈지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중동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외부인의 입장,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새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군의 어떤 가자지구 진입 그리고 이에 따른 지상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태가 어떻게 더 진전이 되는지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화롭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참 이스라엘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야기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